자, 오늘의 주제는 새우인데요. 새우는 해산물 중에서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재료 중에 하나죠. 오늘은 새우에 대한 궁금증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우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감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꼭 새우 요리를 하시면 살이 되게 흐물흐물하고 되게 건조해지고 먹었을 때 퍽퍽하고 뭔가 조금 꺼끌꺼끌한 그런 느낌이 드는 새우를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매장에서 새우를 팔 때 이렇게 해동이 되어 있는 스티로폼 안에 들어있는 새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새우는 보통은 이제 집에서 굽게 되면은 살이 단단하지가 못하고 뭔가 되게 부스러지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퍽퍽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새우에 이렇게 생김새를 보시면 머리 쪽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저게 내장기관입니다. 저 안에는 이제 새우가 먹은 먹이를 소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새우가 죽으면 이 내장기관에 있던 소화 요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새우의 살을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우를 익혔을 때 굉장히 뭔가 흐물흐물하면서 살이 탄탄하지 못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우가 머리가 붙어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가 되면은 살이 굉장히 물렁물렁거리면서 먹었을 때 굉장히 푸석푸석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새우 구이 같은 거, 소금구이라 그러죠. 이런 새우 소금구이를 냉동새우로 하면은 정말 세상 맛없는 그런 요리가 나옵니다. 이런 새우 소금구이는 정말 살아있는 새우를 넣어서 팔딱팔딱 뛸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구워야 맛이 있는 거지, 머리가 그냥 붙어 있는 상태 에서 냉동됐다가 해동된 거를 이렇게 소금구이로 만드시면은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퍽퍽하고 먹었을 때 뭔가 되게 푸석푸석하고 맛도 없는 그런 새우가 나옵니다. 특히나 소금구이를 잘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놔두시죠. 차가울 때부터 소금에 넣어두신 다음에 아예 까먹고 계시다가 나중에 열어보시는데, 그렇게 요리하시면 정말 최악의 새우 요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선하지 않은 새우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 첫 번째는 이제 새우 냄새를 맡아봤을 때 그 암모니아 냄새, 이런 냄새가 나면은 그 새우는 드시면은 안 될 정도로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새우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약간 머리 쪽에 있는 부분이 까맣게 변해 있는 새우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산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런 새우도 그렇지 않은 투명한 새우에 비해서 오래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새우는 정말 바로 살아있는, 수조에 있는 살아있는 새우를 사시는 게 아니라면은 가급적 냉동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새우를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새우인데 앞으로 마트에 가실 때 이렇게 생새우처럼 보이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주세요. 저 동그라미 표시 안에 되어 있는 것 중에는 해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마치 생새우처럼 마트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생새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동이라고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 표기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냉동으로 사는 새우들을 언제 녹였는지 모를 뿐입니다. 어차피 잡아서 냉동했던 새우를 해동해가지고 다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냥 냉동을 사셔서 드시기 바로 전에 해동하는 게 가장 나은 겁니다. 집에서 드실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새우가 아니면 냉장 새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냉동 새우를 구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냉동 새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선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머리를 제거하고, 머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소화 요소가 살을 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이 탱글한 상태겠죠. 머리를 제거하고 삶지 않은 상태에서 껍질이 다 있습니다. 등 껍질하고 다리들 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개별 급속 냉동, 이게 IQF인데요. Individual Quick Frozen 이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얼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냉동으로 사시는 것 중엔 가장 최상급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머리를 제거했고 삶지는 않았지만 껍질을 제거한 거. 저 꼬리에 저렇게 두 개의 껍질만, 꼬리다리 두 개의 껍질만 놔두고 나머지 껍질은 다 제거한 게 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급속 냉동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퀄리티는 머리를 제거하고 삶지는 않았고 껍질을 제거했지만, 그 다음에 개별 급속 냉동이 아니라 블럭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요런 새우, PDTO 새우라고 하죠. PDTO 중에서도 IQF가 아니라 블럭 냉동된 새우, 얘가 세 번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의 장점은 개별 급속 냉동보다 가격이 쌉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머리가 제거되고 대신에 삶은 상태죠. 마찬가지로 껍질이 없고 개별 급속 냉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리 한번 삶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해동해서 다시 요리하시게 되면은 그렇지 않는 새우들보다 수분이 조금 떨어지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냉동으로 사시면 약간 후회하실 만한 새우는 이 그대로 얼린 거, 머리 제거 안 하고 삶지 않았고 껍질 그대로 있고 블럭 냉동으로 오는 애들, 주로 이제 뭐 타이거 슈림프나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냉동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냉동을 하는 새우를 보면은 새우 포장지 옆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뭐 1620, 2630, 3135, 4150. 보통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거는 5160이나 4150, 그리고 가장 큰 거는 3135 정도 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요즘은 이제 1620이나 2630이 조금씩 유통이 되는 추세인데 여전히 굉장히 비싸고 한정적인 데서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숫자가 뭐냐? 이게 1파운드당 포함된 새우의 수량입니다. 파운드 단위라서 국내에는 조금 생소한데 1파운드는 454g이란 거. 그러면은 1620이라고 되어 있는 새우는 이제 파운드에 16개나 한 20개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뭐 17개가 들을 수도 있고 18개, 19개, 20개. 새우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16개에서 최대 20개까지 들었다. 한 마리당 뭐 22g에서 28g 사이 이 정도. 포장지 옆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새우입니다. 여기 왼쪽에 U12 같은 경우는 언더 12, 12마리 이하가 달려있다. 언더 10은 10마리 이하니까요. 새우 하나당 거의 45g 정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새우입니다. 이 정도면은. 자, 이제 새우의 종류 중에 소하, 중하, 대하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소하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게 중하, 대하를 약간 중간 정도의 크기의 새우, 큰 새우는 대하 이렇게 뜻해가지고 작은 새우, 소하 이렇게 나왔는데 중하, 대하는 사실상 품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하라는 품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를 목적으로 약간 사이즈를 구분하려고 뭔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고요. 소하, 중하, 대하는 크기가 뜻하는 게 아니라 품종이 다릅니다. 자, 그럼 품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사진은 새우를 크게 분류해 놓은 건데 뭐 이 외에도 새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새우들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 새우, 익기 전에도 빨간 새우들이 있습니다. 홍새우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파타고니아 붉은 새우를 뜻하고요. 얘네는 주로 남미 쪽에서 많이 자랍니다. 얘네는 양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량 다 자연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다리 얼룩새우. 그러니까 다리가 저렇게 뻘긋뻘긋한데 얼룩이 있어가지고 블랙 타이거 새우라고도 하죠. 색깔이 호랑이 색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태국이랑 베트남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얘는 주로 양식을 많이 합니다. 자연산보다는 양식이 많은 그런 새우들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대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영어 학문명으로는 중국 백새우, 그러니까 Chinese White Shrimp라고도 합니다. 일본어로는 타이쇼 에비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는 산지는 아시아에서만 자랍니다. 주로 자연산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흰다리 새우라는 건데 흰다리 새우 마트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죠? 얘네들은 이제 대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대하랑은 다른 품종으로서 인도양에서 자라는 새우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중하예요. 중하는 영문명으로도 시바 슈림프입니다. 산지가 마찬가지로 아시아, 얘도 주로 자연산입니다. 그래서 대하랑 중하는 시바 에비와 타이쇼 에비를 뜻하는 품종이다. 사이즈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냉동 새우를 이제 구입을 다 하셨어요. 품종이 뭔지도 다 고르고 구입을 하셨는데 그럼 얘를 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흐르는 물에 해동을 하는 겁니다.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 찬물을 끼얹어 주면서 계속 해동을 해주는 거죠. 가장 빨리 해동이 되지만 물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물 소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제 물을 그냥 담궈 놓고 거기다가 얼은 새우를 담궈 넣어서 해동시키는 고인물에 해동하는 이런 방식. 요거는 물을 계속 뿌려주는 것보다는 천천히 녹게 됩니다. 왜냐면 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냉동새우를 넣었잖아요. 마치 얼음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해동하는데 흐르는 물보다는 늦게 걸립니다. 자, 가장 이제 천천히 하는 건 냉장고에서 해동을 하는 거죠. 냉동 닭가슴살이나 냉동 스테이크에도 똑같이 하지만 가장 천천히 안전하게 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냉장실에서 해동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단백질 조직이 많은 걸수록 그런데 특이하게도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끼얹으면서 하나 고인물에 하나 냉장에 하나 수분량의 차이가 큰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물 끼얹기 싫고 시간 애매하게 걸리는 거 싫고 그냥 하룻밤 전에 해도 충분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냉장에 넣어 두셔도 되고 빨리 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흐르는 물을 드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새우 똥이라는 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 이렇게 등 쪽을 따면은
나오는 까만 거, 이거를 내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뭐 내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화관이니까요. 물론 이걸 먹는다고 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양이고 안에 무슨 독소를 포함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냥 드셔도 돼요. 하지만 뭔가 음식에 이렇게 까만 게 섞여 있는 게 싫다 그러시면 제거를 하셔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등 부분을 따주셔도 되고요. 왼쪽에 보이는 저 빨간 도구 같은 걸 사용하시면 등을 따지 않고도 저걸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새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걸 제거하는 건 손해예요. 왜냐하면 요리를 할 때 수분 손실도 커지고요. 드셔도 크게 해가 없기 때문에 새우가 작으면 굳이 제거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냉동 새우를 사서 손질도 다 하고 해동도 다 하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조리를 해야 되는데 새우 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뭐 앞으로도 많은 레시피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지만 새우는 오래 조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우 같은 경우는 뭐 소고기, 닭고기처럼 몇 도 이상 해야지 안전하다 그런 뭔가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어요. 약간 반투명해질 때까지 익혀라 라는 식으로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거든요. 날 것으로도 먹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기생충이나 세균에 대한 감염을 우려하신다면 63도까지, 그게 아니라면 49도 이상만 돼도 충분히 먹었을 때 위화감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조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우는 오래 조리하면 오래 조리할수록 수분을 잃어버리고 퍽퍽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요리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오늘 새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새로 아신 분들도 있고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새우 요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